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두야.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기해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가뿡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특별 게스트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서울시의 질병관리과 김규대 직업건강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암행어사 시간에는요 우리 서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의 새 사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내드린 퀴즈의 정답이기도 합니다. 김기대 팀장님, 정답 뭐죠? 예, 일용직 근로자와 1인 영세 사업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입니다. 네, 1번입니다. 1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네. 너무 좋은 정책이 퀴즈로도 나가니까 참 보기 좋은데요. 예. 최일구님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한국대학신문이라고 대학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인데 예. 창간 31주년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언론인 5위에 오르셨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 대학생들이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도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알았어요. 됐어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대학생들이 청취자 존경하는 문자 왔습니다. 언론인 조용히 하세요. 5위. 조용히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프레시님께서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한 푼 더 아쉬운데 좋은 취지네요. 이런 사업 환영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셨고,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환영합니다. 자, 도시는 서울만 국한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 왔는데요. 서울만 국한된 겁니까? 예, 우리 서울형 유급병가라서요. 우리 서울 지역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예. 벤치마킹하는 그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하고 경기도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엊그저께 발표된 그 서울형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이야. 아니면 이제 전세자금의 이자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거 엄청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했더니 댓글이 다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고. 네. 그래서 사실 서울 시민들께서 서울시에 대한 뭐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정책들 객관적으로 보면요, 복지 대책이나 민생 대책이나 어떤 뭐 다른 같은 시민생활 대책은 거의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 김기대 팀장님 긴장되세요? 조금 그렇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예, 아무래도 힘드시죠. 안진걸 소장님, 않으니까. 안진걸 소장님 집중 좀 합시다. 예, 오늘은 집중하겠습니다. 유급병가 지원 사업 예. 팀장님하고 자세히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돼요.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 끝나고 확인해 주시고요. 김기대 팀장님, 지난 이 제도를 이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소개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예,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소득이 생기지 않고요, 병원비하고 이제 소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이중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다소나마 조금 그 힘든 거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연간 입원 10일, 공단 일반검진 1일, 총 11일을 서울시 생활임금 하루 81,180원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0하루 동안 곱하기 81,000원 정도를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준다. 예. 예. 그럼 뭐 나중에 뭐 빚처럼 돌려 갚는다든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데 연간 최대 11일 유급병가. 근데 왜 딱 11일이에요? 예, 저희 처음에 설계는 한 15일로 했었는데요. 사회보장위원회, 우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서 나중에 뭐 더 확장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사실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중환 질병 같은 경우는 11일이 뭐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유급병가 제도의 첫걸음으로 인식해 주시고 좀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생계비가 좀 도움이 됐으면 싶고요. 예, 그래서 알겠어요. 최대 11일로 정했습니다. 그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 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랑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이면 어느 부처죠?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는 성남시나 서울시가 이제 예를 들면 청년 지원이라든지 예. 또는 여러 가지 뭐 서울형, 경기도형 복지 사업을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막 소송까지 하겠다 그러고 공격하고. 근데 그래서 그때 많이 안 된 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도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복지 민생 대책도 좀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예. 우리 얼마 전에 굶어 죽어서 발견되신 어떤 모자도 있었고 추정되는 굉장히 그럴 때마다 복지 대책 엉망이라고 막 비판하거든요. 근데 서울시나 경기도 실제 그걸 늘리면 또 그걸 늘렸다고 또 비판하는 굉장히 이상한 언론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이렇게 잘한 건 잘한 거죠. 근데 방금 이제 김 기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 관념으로는 전치 2주, 전치 3주 하는 것마도 뭐 입원하면 뭐 2주, 3주 이렇게 입원한 단위가 맞는데 중앙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는 네. 왜냐하면 첫 사업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너무 재정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방식으로 예. 그래서 10일만 해봐라. 근데 저는 참 좋은 게 팀장님 예. 건강검진 하루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 중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중병 이하이면 가서 먼저 건강검진도 해보니까 예를 들면 10일 동안은 그 건강검진이란 결과도 기다리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저소득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검진 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 왜 하루를 넣나면요. 예. 일반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 직장 가입자 검진율이 한 82%인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한 60%로 한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한 22%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이라는 거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본인한테도 좋은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더 추가하게 해서 총 11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 지역가입자가 60%란 거는 아무래도 중소상공인들이 건강검진도 거의 안 받고 많이 안 받는다. 예. 40% 정도는 안 받는다. 예.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현장을 그 현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실제로 10년 이상 검진 안 받은 분도 허다하고요. 예. 그게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직장 가입자인 저로서는 참 놀라웠습니다. 예. 이 81,180원 하루에 예, 예. 어떻게 현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카드 같은 통장 같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현금으로 이제 계좌 이체를 계좌 해드립니다. 이체로요? 예, 예. 오, 그렇구나. 근데 왜 하루에 81,180원일까요? 기준이 어떤 걸로 삼으신 거예요? 네, 저희 그 매년 서울시에서는 그 생활임금을 고시를 하는데요. 올해 19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148원인데 하루 8시간을 적용해서 일일 11,180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예, 내년에는 84,18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한 3,000원 정도 더 오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요 생활임금 제도가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지자체 제안해가지고 네. 서울에 있는 여러 구랑 서울시가 이제 먼저 받아들이면서 전국화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말 그대로 미니멈 웨이지잖아요. 영어로 미니멈 웨이지. 정말 최저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생활임금 라이프 웨이지거든요. 최저임금으로도 살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 미국에서는 적정임금이라고 합니다. 프리베일링 웨이지. 그래서 영어 많이 쓰시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이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 자본주의에서도 다 최저임금으로는 살기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을 보장하되 그 이후로 생활임금, 적정임금 제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가 최저임금만 줘버리면 하루치 일당이 너무 작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 부분이 최저임금이 너무 적은 것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였고 네. 당연히 그거에 의해서 하루 10일 동안 아플 뿐만 아니라 수입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예를 들면 예. 월급이 나오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건 잘한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개괄적으로 이 얘기는 들었는데 김 팀장님, 그러면 듣고 계신 시민분들께서 그중 궁금한 게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예. 이런 조건 같은 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작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그 서울 시민이어야 되고요. 작년 12월부터 네, 12월 31일부터 그럼 1월 1일부터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시민이어야 된다. 예, 예. 직장 말고 이제 거주지가 네. 서울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그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이게 고시가 되는 소득 기준 일람표가 있습니다. 가구당 이게 소득 기준 일람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인 가구 그 같은 경우는 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460만 원 이하. 네. 예.
그게 해당되고 그다음에 재산이 별도로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공시가격으로 2억 5천만 원 이하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은 드리게 되고 또 3개월간 그 연속 사업장을 운영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근로기간이 3개월간 뭐 한 달에 10일 이상은 이제 10일 이하로 하면은 그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업급여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잡아서 매달 10일 이상 3개월 이제 근로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접수는 동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접수하게 되고요. 우편도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요? 보건소 네. 가도 돼요? 네, 거기 가서 일단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근데 상담은 미리 오시기 전에 한번 그 다산 콜센터 120번에 전화하셔가지고 예. 뭐 필요한 서류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고 난 뒤에 가까운 동사무소나 또 동사무소보다 간혹 이제 보건소가 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건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산 콜센터에 일단 문의를 하고 문의하시고 나서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로 가셔가지고 네. 예, 신분증 가지고 가셔가지고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가시면은 신분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출 서류를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로 가셔가지고 주민센터. 예,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문자 좀 소개해드리고요. 잠깐만요, 안 소장님. 예. 저 김규대 팀장님 목소리가 저 박원순 시장님 닮았네요. 이런 문자 왔어요.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소리 좀 들으세요? 직원들 사이에서? 한 두세 번밖에 못 들었어요. 김규대 팀장님 제 목소리 닮았어요. 조금만 속도가 늦으시면 진짜 박원순 시장이라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청취자 질문 좀 왔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팀장님께서. 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개인 택시 하고 있는데 손목이 부러져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질병 부상 다 되는데요. 다만 그 전화하시는 분은 뭐 그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맞으면 다 되시고요. 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미용이나 성형, 출산, 요양병원 입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성형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유방 절제술 때문에 유방 재건술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진단서 별도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청취자 개인 택시 기사님한테는 그럼 일단은 다산 콜센터 전화를 하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그리고 알아보라고 하셔야 되나요? 예. 일단 뭐 여기서 방송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네.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저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네. 120으로 먼저 문의해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소득 기준으로 탈락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제도는 보편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까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 1등부터 5천 등까지 그러니까 5천만 등까지 해서 딱 중간 소득을 말하는 거거든요. 평균 소득보다는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그 중소득 청취자분들이 100%라는 건 다 서민들 그러니까 네. 하위계층 서민들만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예. 소득 기준 때문에 떨어진 분이 있는데 그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나는 조금 살림 나으니까 안 받지만 나보다 살림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받는구나 하면서 주변에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 소득이 그러면은 연봉 개념으로 어느 정도이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인 혼자 기준으로 하면 예. 170만 원 정도거든요. 170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거의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 조금 더 아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혼자 사시는 분한테는. 근데 이제 가구마다 이제 중소득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소득원이 더 있을 수 그럼 있으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4인은 4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역시 이것도 두 명이 돈을 벌어갖고 뭐 최저임금 만약에 이제 아이 둘이 있고 부모님이 있다. 부모님들이 220만 원 정도밖에 못 230만 원 정도 버는 계층 아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김 팀장님? 4인 네. 가족이면 한 월 소득이 460만 원. 예. 1인 가구면 월 170만 원. 네. 그 미만이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개인 택시 전화 오셨는데요. 문자를 주신 거죠. 문자 예. 예. 지금까지 그 한 5개 자치구 분석해 보니까 수혜자분들이 개인 택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 또 소매업, 그다음에 인테리어, 미용업 이런 순으로 개별 용달도 한 9% 정도 있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질문 또 왔습니다.
가사 도우미도 해당이 되나요? 예, 해당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뭐 학습지 교사, 가사 도우미 이런 그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그 직종을 저희들이 특수고용직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예, 특고. 예, 퀵 뭐 배달하시는 분, 대리운전 예, 하시는 학습지 분들. 교사, 가사 도우미, 요양보호사 뭐 다 지역 가입자이면 다 가능합니다. 예. 대리운전이고 퀵 서비스 하시는 분이고 가사 도우미 되시는 분들은 다 가능하다. 예, 가능한데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에 예. 예, 해당되시면 그러니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말고 지역 가입자에 해당되고. 예. 근데 우리 저기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팀장님. 지금까지 얼마나 신청해갖고 얼마나 지원받고 있어요. 이거 알면 이제 아직 홍보는 덜 된 것 같거든요. 동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들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느낌이 확 오죠. 예. 예, 저희들 그 실무자들이 정말 땀났는데요. 그 6월 달에는 8건 접수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많이 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언론이 너무 첫 성급한 달에 거죠. 8건.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갖고 잘 모르니까 당연히 신청이 적은데 그거 가지고 막 지적하는 언론 봤어요. 저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분발하고 있고요. 7월에 42건, 8월에 214건, 9월에 303건, 10월 이제 오늘 현재 한 500건 정도 와. 이렇게 매달 늘어나고 있고요. 총 그러니까요. 한 1,056명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 447명이 이제 소득재산 조사 중이고 한 469명 정도 저희 한 2억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예. 올 연말까지 갖고 계신 예산으로 한다면 몇 분까지 혜택이 가능해요? 저희 그 당초 그 전체 그 예상 숫자로 저희 총 한 55억을 책정했었는데요. 예. 거기에는 뭐 턱없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부터라도 더 홍보를 해가지고 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뭐 예산 집행률 이런 것보다도 일단 그런 사항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들어오는데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이번이나 검진이 있고 난 뒤 올해는 이제 1년으로 뒀습니다. 신청 기한 1년. 1년이요? 예, 이번이나 검진 일로부터 신청 기한을 1년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대상자인데 예. 내일쯤 뭐 신청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내년 이맘때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지원금은 신청하면 바로 지원됩니까? 이런 질문 왔어요. 지금 처리 기한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30일로 뒀고요. 그 중에 이제 소득재산조회라든지 뭐 중간에 좀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한 60일 정도로 저희들 또 중복수혜를 저희 자체적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고 중앙정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라든지 이제 산재보험 관련해 가지고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최대한 빨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서 두 달. 한 달에서 한 달 한 열흘 정도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면은 예. 최대한 40일 안에는 지급이 된다.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 방금 중복수혜 이야기 하신 거 보니까 예. 예를 들면 산재 처리가 되고 있거나 예.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예. 이런 것은 지금 중복수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복수혜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세니까 안 된다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원받아 못 받는 우리 예.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네요. 예. 지금 네. 질문이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되게 많이 많을 것 보내주셔가지고 같아요. 예. 관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질문 빨리빨리 하고 갈게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까? 4대 보험 여부는 저희들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제 심사 과정에서 탈락됐다든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네. 분도 가능합니다. 예. 네. 주소는 서울시인데요. 직장이 경기도인데 해당됩니까? 저희 서울시 거주만 해당되고요. 직장은 상관없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직장은 서울시에 뭐 지방에 적을 두고 근무하셔도. 계신 분이면은 예, 상관없습니다. 직장이 뭐 부산이든 경기도든 상관없다. 예, 예. 뭐 반대는 안 되고요. 반대는 안 돼요. 직장이 서울이고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분 많잖아요. 이분들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 억울한 소리 많이 듣는데요. 왜 경기도는 안 하냐. 뭐 근데 이게 저 청취자님 앵딘이 이게 네.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게요.
저번에 우리가 대중교통 조조할인 이제 서울에서 먼저 했잖아요. 6시 반 전에 타면 20% 할인해 주는 거. 얼마 전에 경기도가 그거 따라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하고 수도권은 그런 선순환 영향이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왜 서울은 이거 해주는데 안 해주냐 소문이 금방 나는 거 그러면 이재명 지사 이건 바로 아마 따라서 하지 않을까. 네. 이건 좋은 거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예. 4266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뭡니까? 퀵 서비스도 해당된다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설명드리고 있고요.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재산 공시지가 2억 미만만 해당이 됩니까? 2억 5천만 원 미만만 지금 해당되고요. 그럼 이분은 2억 미만이면 해당이 되시겠네요. 예, 현재 그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그 지역마다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한 60% 내지 한 70% 선이거든요. 네. 현 시가에 한 그 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2억 5천이면 현 시가로는 뭐 한 4억 5천에서 5억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정도 수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자기가 한 5억짜리 재산 갖고 있다면 난 탈락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공시가는 그보다 훨씬 낮으니까 문의해 보시라는 거고. 네. 근데 팀장 아마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500명이면 작지는 않지만 굉장히 귀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지원을 받았지만 전체 배정한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집행률이 낮으니까 맞습니다. 이 기준을 지금 아마 탈락하신 분들도 있고 기준을 확대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보통은 중위소득 120% 130% 많이 하잖아요. 서민 지원을요. 그 이제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그 중위소득을 좀 높이는 거는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대신 이제 그 대상자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대상자 확대를 현장 다녀보니까 이제 그 퇴직하신 그 대리기사분인데요. 네. 자기 아들이 이제 직장 가입자고 직장 그 피부양자로 자기가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대리기사 하시면서 어렵게 이렇게 자기 뭐 아들하고 같이 있기는 있지만은 어렵게 생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부양자. 질문은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4005번님인데 개인 회생 중인 사람도 해당됩니까? 네? 개인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지역 가입자면 되고요. 네. 개인 회생분은 단지 문제가 그 계좌번호가 자기 계좌번호를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예.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 별도로 문의 주시면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의 생인분들이 오히려 지원 받아야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서울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김규대 팀장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부 안익월 소장도 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예. 우리 서울시 공무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예. 더 분발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